안녕하십니까. 저희는 35세 이상의 남성들을 위한 패션 커머스 에슬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그 운영사 대표를 맡고 있는 김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에슬러라는 서비스는 서비스를 오픈한 지 만으로 3년이 채 안 된 서비스인데요. 사실 에슬러라는 프로덕트 자체가 3년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랑 처음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빠른 성장을 단기간 안에 해냈는지를 대부분은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을 기회 삼아서 그간의 에슬러의 성장 전략과 저희가 어떻게 그 시장을 분석하고 시도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3년간 서비스를 운영해오면서 각각의 기업들이 해나가는 스테이지들이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스테이지를 하나하나 넘어가는 방식들이 기업별로 그리고 또 단계별로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지점들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항상 고단하고 치열했긴 했지만 25년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도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소비 시장을 관찰해 보면 사실 대부분의 시장은 많은 플레이어들이 좀 점유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30이라든지 펫 시장이라든지 뭐 키즈 등등 정말 다양한 시장에서 선배 플레이어분들이 그 시장에서 응당해야 되는 역할을 하시면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35세 이상의 남성들을 타겟한 소비 시장에서 유의미한 플레이어가 등장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아무래도 35세 이상 남성들과 같은 경우는 소비에는 조금 소극적인 집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탑다운으로 차갑게 분석을 했을 때 35세 이상 남성들은 한국에서 인구수도 제일 많고 구매력도 어느 정도 있는 집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시장이 아직도 미개척이라는 이유는 결국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시장에게 적합한 플레이가 없었거나로 귀결될 수 있는데 저희가 몇 가지 좀 분석을 해본 결과 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5세 이상의 남성 시장은 작다라는 말이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사실 이 타겟 자체가 유의미하고 분석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커머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들의 취향 데이터, 그리고 구매 데이터, 신체 데이터를 축적한 곳 자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도 자체 또한 없었는데요. 사실 35세 이상의 남성들이 온라인이라는 환경에서 어떠한 구매 문법으로 탐색을 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흐름들이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장치들은 무엇인지 연구된 사례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정면 승부를 한 유의미한 플레이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지속적으로 협소하고 확장성이 낮고 반복 구매가 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인식 자체가 팽배했다고 분석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탑다운 레포트를 보면은 그 어떤 시장보다도 패션 시장 내에서 35세부터 59세의 남성 패션 시장이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수가 다른 집단들과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고요. 2030 세대의 평균 이제 인구수는 성별로 각각 600만, 700만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35세부터 59세 사이의 남성들은 1000만이라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는 이들은 이제 소비하는 스큐 자체가 단가가 낮은 도메스틱이나 보세와 같은 제품들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스랑 퀀터티를 곱했을 때 규모 관점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것에 그치지 않고 남성과 같은 경우는 충성도가 높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소비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하게 되면 오랫동안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를 이와 같이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문제는 시장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이 시장에 맞는 적합한 시도가 없었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한 뎁스 더 들어가서 남성들의 온라인 소비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키워드 하나를 정했는데 그건 바로 이제 리스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성들은 귀찮습니다. 교환 반품 잘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자기가 구매라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첫 번째 경험에서 성공이라는 이벤트가 찾아오지 않으면 다시 반복해서 그 액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온라인 패션 커머스에서는 사이즈의 실패라든지 코디 실패, 지나치게 많은 선택지로 하여금 그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것 자체가 이제 그들의 소비 시장을 침체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성은 검색을 반복하지도 실패 후에 다시 시도하지도 않기 때문에 온라인 안에서 소비를 하려고 했을 때 계속 실패 경험이 쌓이면서 적합한 이제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좀 시장 전체의 구매력과 활력을 잠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다시 재설계를 했습니다. 먼저 에슬러의 첫 번째 돌파구는 검증된 선택지의 재정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남성들은 많은 브랜드가 있는 것 그리고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와 이제 상품의 수를 단순히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어떻게 하면 실패할 확률을 낮추느냐를 기준으로 큐레이션을 구축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이들이 좋아하는 상품들만 모았습니다. 사실 패션 영역은 브랜드 개수가 10만 개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연령, 성별, 객단가별로 소비하는 브랜드가 다 쪼개져 있는 롱테일 산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을 위한 브랜드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오픈마켓이나 다른 커머스에서 탐색하는 코스트가 클 것이라고 판단했고 저희는 그 기준 하에 어떤 브랜드가 35세 이상 남성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인지 정의를 하고 그 브랜드만 모아서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했고요. 두 번째로는 구매 의사결정 변수를 정량화하여 기능에 구현을 했습니다. 사실 의류의 특성상 똑같은 라지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A 브랜드에서 나왔는지 B 브랜드에서 나왔는지에 따라서 실제 사이즈가 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제 사이즈의 실패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유의 SKU별로 가지고 있는 의류들의 실측 사이즈를 정량화하여 데이터화를 했고 그를 바탕으로 사이즈 추천 기능을 통해서 온라인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피처를 도입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이제 브랜드와 구매 의사결정 변수를 정량화하는 이제 두 가지 변수를 조합하여 노출 구조 또한 재정비를 했습니다. 상품 리스팅 단에서 개인별, 집단별로 구자의 목적을 정의하고 카테고리 단위를 재정비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돌파구인데요. 탐색이 아닌 결정을 돕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많은 커머스들은 이제 유저를 어떻게 하면 1초라도 더 잡고 있을까 고민합니다.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더 많은 상품을 보여주고 그로 하여금 더 많은 상품을 담게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지만 저희가 그 방식으로 시도했을 때 저희 유저들에게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선택을 했는데요. 더 숏리스트에 그들이 구매 의사결정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품들을 한정해서 보여주는 방식, 즉 탐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탐색이 아닌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커머스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AI 기반의 사이즈 매칭, 그리고 브랜드 중심의 재해석 컨텐츠, 그리고 선택지를 줄이고 확률을 높이는 상품 리스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찾았을 때 가장 빠르게 구매를 할 수 있는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영상들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에디토리얼 캠페인인데요. 해당 캠페인과 같은 경우는 브랜드 하나를 조명해서 35세 이상 남성들에게도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그들의 구매 문법으로 브랜드의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브랜드 입장에서 그들이 스스로 온라인에서 표현하지 못했었던 브랜드 스토리를 35세 이상이라는 남성 집단에게 조금 더 유니크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게 되었고, 에슬러 내부적으로도 원래 기존에 나오고 있었던 프로모션의 매출액보다 5배 높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이 컨텐츠 안에서 각각의 브랜드의 스토리, 즉 이 브랜드를 사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모델들이 입은 착장을 그대로 코디로 구매할 수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구매 전환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변화는 결국은 고객이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구매를 빠르게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엔진을 만드는 단계였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돌파구인데요. 웹에서 앱으로의 전환입니다. 사실은 24년도까지만 해도 에슬러는 웹 기반의 서비스가 줄을 이뤘었습니다. 웹이라는 환경 자체는 첫 번째로 고객한테 다가가고 첫 번째로 구매를 발생시키는 데까지는 유리할 수 있으나 앱보다는 재구매 관점에서 탐색에 불편함이 있다라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탐색에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앱 중심으로 변환하는 좀 큰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돌아보면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정말 온보딩 퍼널만 수십 개의 세그먼트를 쪼개가지고 테스트를 했었고, 앱에서만 볼 수 있는 온보딩 가이드 컨텐츠를 제공함에 따라서 각각의 유저들이 좀 하이엔드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단가가 낮은 스파성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백화점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그런 취향들을 선택해서 그에 맞춤화된 리스팅을 보여줄 수 있게 하고,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화된 장바구니나 결제 리마인드 CRM을 구축해서 전환까지 만들어낸 성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정말 큰 숙제로 안고 있었던 웹에서 앱으로서의 전환을 성공시켰고요. 앱을 켜는 순간 재구매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리텐션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선 세 가지 돌파구를 통해서 저희가 25년에 달라진 지점이 사업적으로, 조직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마케팅 관점의 파괴적 성과를 만들었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마케팅 조직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것을 전담하게 되면서 단순히 마케팅 조직 내부에서만 그 마케팅 지표들을 관리하고 있다가 각각의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르게 정의를 하고 그 정의된 문제 하위에 있는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 MD, 마케팅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UA 캠페인을 통해서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전략에 치중을 했었던 스쿼드, 그리고 리타게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락인시키는 스쿼드, 그리고 CRM을 통해서 여정 기반의 전환을 극대화시키는 스쿼드로 구분을 하여서 그 목적 자체를 강화시켰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단순히 하나에 국한되어 있었던 전환 캠페인을 엔드 투 엔드로 연결하면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로스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터닝 포인트인데요. 바로 조직 혁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에슬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사업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가장 많이 바뀐 지점은 비즈니스가 아닌 조직 설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에슬러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10명 남짓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고, 저 개인과 싱크를 맞추면서 그 뛰어난 개인의 성과가 그대로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40명 규모까지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조직 전체가 하나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시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목적 단위의 스쿼드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기능 단위로 누구는 마케터, 누구는 MD, 누구는 CS와 같은 방식으로 쪼개져 있다가 스쿼드 중심으로 각각의 목적을 해결하는 역할에 치중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것을 단순히 이제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전사가 다 같이 위클리로 모여서 목표 중심으로 주간 리뷰를 하는 WBR이라는 체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저희가 자연스럽게 좀 실패하고 실험하고 좀 서로에게 챌린지하는 문화들이 이제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전까지의 성장은 좀 사람 개개인이 뛰어나서 잘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제 작년에 만든 성장은 구조적으로 팀이 더 강해지는 방식으로의 성장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그 과거의 성장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0%라는 압도적인 성장률을 바탕으로 거래액을 월 기준으로 100억을 돌파한 성과를 가지고 있고, 커머스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첫 구매 이후 1개월 내의 재방문율을 8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로아스, 마케팅 이제 효율 또한 1.5배 개선을 하면서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를 잡는 한 해였다라고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성과가 아니라 저희가 만든 그 엔진 하위에서 자가구동한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 한 해는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존재함을 증명한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증명하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플레이어들이 진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패션 시장과 플랫폼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또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평가받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실제로는 진입 장벽이 플레이어 사이드에서 엄청 높은 시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간에 사실 이 시장 자체의 시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의 특화된 추천 엔진도 부재하고 그들의 신체 데이터라든지 구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2년간 축전된 자산을 바탕으로 사이즈 핏 데이터라든지 검증된 브랜드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다이나믹스의 구성들이 저희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난 2년 동안 하나하나씩 이 장벽을 구축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이제는 후발주자가 따라오기 어려운 속도의 격차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 온라인에서 옷을 쉽게 구매하는 판매 중심의 커머스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35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그간 다소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소비의 취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남성상이 변화하고 있고 그 니즈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시장을 재구성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35세 이상의 남성을 중심으로 취향 기반의 소비가 습관이 되어 그들 또한 본인을 아끼고 스스로를 위한 소비에 적극적일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실 저희 에슬러가 처음에 어떠한 문제인식으로 시작을 했고 어떤 구조로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에슬러의 다음 단계는 단순히 옷에 국한한 커머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패션 시장에서 쌓아온 그들의 취향, 관찰을 바탕으로 남성의 삶 전반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에슬러가 패션 커머스를 넘어 이제 라이프스타일 커머스를 점유해 나가는 모습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